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어떤 대체를 해서 좀 공급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좀 시장 경제 논리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쌀의 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농민만 쫓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쌀 정책의 기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쌀 수급이 안정화되는 것은 농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아마 이 주곡이고 생활 필수품이고 어찌 보면 쌀이 없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5천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쌀값이 안정되고 쌀 수급이 안정되는 것이 어찌 농민들만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 맡기자고요? 시장에 맡겨서 소위 말해서 농민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쌀값을 포기하면 국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는 농민들에게 농지법에 의한 그 농지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농민들의 생산수단이 농지를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논에는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까?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민들이 쌀을 줄일 수 있습니까?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농민들이 다른 용도로, 아니 쌀을 다른 데에서 논을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이미 논의 지금 재배 면적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그 문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농민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의무란 말이에요.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정책밖에 없어요. 그 정책을 통해서 쌀 수급을 조절해서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먼저 달성하고 그로 인한 이 농민들이 수취하는 쌀 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만약 쌀이 풍년 들어가지고 38만 톤이 올해 늘었어요. 풍년이 들었으면 예전 같으면 농민들에게 큰 축복이죠. 지금은 큰 재앙입니다. 재앙. 풍년이 재앙인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걸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농민들에게 대한 이 정치권의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쌀밥 문제에 두고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사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한 측면도 있고 시장 격리를 뭐 실개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부 인정하고 일부 네. 이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쌀값을 특히 여야 간의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대 정부가 누구도 풀어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정부는 풀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쌀의 역사가 있어요. 유일하게 2010년도에서 2014년도 정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쌀은 수급의 균형을 어느 정도 달성해가지고 이 농민들의 어떤 그 쌀 투쟁이 굉장히 완화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쌀값 문제에 대해서 전례 없는 그런 어떤 그 균형을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여든 야든 간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은 명확하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과오를 극복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여전히 쌀 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우리의 법안을 내는 것은 아까 기재부라든가 아니 또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퍼주게자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 격리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시장 격리를 그냥 그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조적인 과잉을 해결해야 돼요. 구조적인 과잉이 뭐냐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소비량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과 수입쌀과 이 양과 비교했을 때 소위 말해서 생산량이 더 많다고 그러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농림부는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이 평년장만 되더라도 소비량에 비해서 20만 톤이 과잉이라는 겁니다. 매년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만 원. 네, 매년 20만 톤이 남아두면 당연히 쌀값은 이 불리한 처지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쌀 생산은 시장이 작동할 수 없는 그런 농지법과 같은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으로 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 격리를 통해서 풀지만 구조적인 과잉은 생산 조정, 재배 면적의 조정을 통해서 풀었을 때 일시적인 과잉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핵심은 생산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적인 이 과잉을 해결하면 일시적으로 작황에 의해서 더 이 과잉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이다. 결국은 올해 지금 38만 톤, 아니 작년도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올해 시장 격리 비용으로 7,800억이 들었고요. 그 보관 비용이나 또 이렇게 도정 비용 등등을 합하면 8,500억이랍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런 재정 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생산하는데 생산 면적을 조절하는 데는 1,000억에서 1,500억이면 충분히 3만 헥타에서 5만 헥타를 콩 등 타작물로 재배하게 되면 쌀 생산량이 20만 톤에서 한 30만 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동안 해가지고 쌀의 수급 균형이 완벽하니 달성돼서 쌀값이 정상화된 거죠.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예산으로 묶여가지고 2021년도에는 그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쌀의 대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7,800억과 이 가공비까지 포함한 8,500억의 국가 재정이 낭비된 거죠. 그 재정은 국가 재정인지 아십니까? 아니죠. 농민들에게 써야 될 농정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거죠. 정작 더 기가 막히는 것은 8,500억을 썼는데 쌀값은 못 잡았어요.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럼 이 돈 왜 쓴 겁니까? 농민들의 돈 갖다 썼는데 쌀값은 못 잡았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은 녹아난 거죠. 기재부는 농민 돈을 갖다가 8,500을 낭비할 예정인데 농민들에게는 한 푼도 더 보탬이 안 됐다고요.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